저는 올해로 결혼 9년 차 38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한 뒤로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달려왔네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니고 저는 IT 쪽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직장이지만 일단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것 하나는 비슷한 것 같네요. 심지어 재작년에 남편이 지방 건설 현장에 파견 나갔을 때는 반년 동안 주말에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주말 부부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7천에서 8천 정도는 되고 저는 남편보다 조금 더 벌어요. 지금까지 쭉 맞벌이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제가 임신했을 때도 잘 쉬지 못했었고 하필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던 중이라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조차 쓰지 못하고 출산 후 한 달 만에 회사에 복직해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 강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1년에서 2년 정도 휴직을 했다가는 돌아왔을 때 제가 있을 자리는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정말 바쁠 때는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 먹기도 힘들 정도였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주변 다른 사람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야만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셨지만 친정부모님이 지방에서 사시기 때문에 매번 도움받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를 부를 때도 있었고 시댁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는 당연히 정해진 돈을 받으니 상관없었지만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에게 맡길 때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용돈을 드렸습니다. 보통 급하게 하루 맡길 때는 돈으로 드리긴 애매해서 과일이나 5만 원 내외의 가벼운 선물을 해드렸고 이틀 넘게 부탁드릴 때는 하루에 5만 원 정도 계산해서 현금으로 용돈을 맞춰드렸어요. 아이가 2살이 지나고 낮에 어린이집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부르지 말라 하시며 매일 애를 봐주겠다 하더라고요. 친정은 멀었지만 시댁은 저희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 시부모님이 애 봐주신다고 하는 그림이 가장 좋긴 했었습니다. 갓난 아이 때부터 봐준다고 하셨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아무튼 그때라도 시어머니께서 봐준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아이를 아파트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출근하면 어머님이 5시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제가 퇴근하는 7시 혹은 8시 정도까지 봐주셨어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봐주는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니까 제가 어머님께 아이 봐주시는 대가와 용돈으로 매달 120만 원씩 보내드렸고 처음 1년 정도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애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용돈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돈만 올려달라 했으면 제가 어머님이랑 잘 이야기해봤을 텐데 갑자기 멀쩡한 저희 애를 트집 잡으면서 애가 너무 극성스럽다느니 손주 때문에 어머님 생활이 피해를 본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120만 원은 너무 적고 200만 원은 받아야 계산이 맞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5일 그것도 오후 5시부터 길어야 3시간인데 그거 해주는 대가치고 200만 원은 너무 심하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특히 돈 문제보다 우리 애 때문에 힘들다고 못 보겠다 하시는 것 때문에 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징징대고 울거나 말썽도 거의 부리지 않아요. 급한 일 있을 때마다 부르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애 같은 애들만 있으면 자기가 하루에 2탕 3탕 뛰어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애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때는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럼 원래 애 봐주시던 이모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괜히 저희가 애 봐달라 해서 어머님만 힘들게 만들었나 보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면서 애는 가족이 봐야지 자꾸 남의 손에 맡기면 안 좋다고 툴툴대시더라고요. 그냥 돈 올려달라고 하면 돈 이야기만 하시면 될 텐데 왜 멀쩡한 손주 흉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미 기분 상할 대로 상해서 어머님에게 다시는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중재를 하며 돈은 150에 맞추고 원래 하던 대로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못 가서 또다시 우리 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도 외출도 못한다 어쩐다
이 돈 받고 할 일이 아니라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어머님에게 맡기지 않고 그 돈으로 베이비시터 이모님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잘 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올해 초 갑자기 남편분 일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새로운 이모님을 구해야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구해보니 예전에 하시던 이모님이 얼마나 일을 잘하셨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조금씩 뭔가 마음에 안 들었고 조금 괜찮은 사람인가 싶으면 한 달하고 돈 받더니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회사 업무에 치이고 아이 때문에 이중고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쁜 날에는 남편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남편도 만만찮게 바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죠. 회사 일과 육아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제가 다 맡아 하게 되다 보니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러다간 병이나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눈치 보며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애 보면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새로운 베이비시터 이모님 구하면 또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마음 졸이고 시간에 쫓기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런 날들이 반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 제가 불안장애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러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제가 회사에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하고 일단 건강 챙기면서 집안일에 충실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다행히 지금 회사에 크게 바쁜 일은 없어서 6개월 쉬어도 별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뒤처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저희 부부가 지난 9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맞벌이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았고 이미 내 집 마련도 다 끝낸 상황이라 남편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었어요. 일단 6개월 집에서 쉬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대로 아이가 중학교 다닐 정도로 클 때까지 전업주부를 하는 것도 생각 중이었습니다. 결혼 전 회사 생활 포함해서 13년차 직장인이라 연봉이나 저한테 주어지는 복지 혜택들이 분명 포기하기 힘들 정도로 아깝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면서 동시에 엄마로서 사는 건 더 힘든 일이었어요. 휴직하고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 집에서 마음 편하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낮에는 어린이집 보내놓은 사이에 저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고 싶었던 책도 읽을 수 있고 최근에는 그림 그리고 글도 쓰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유있게 지내다 보니 옛날에 제 꿈이었던 아이들 동화책 작가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집안이 안정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만족한 듯 보였어요. 당장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있어주는 편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 그냥 이참에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는 말을 남편이 먼저 꺼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집에 있기 시작한 뒤로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자꾸 저 아니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사 그만둔 거 후회 안 하니? 너 나이에 벌써부터 집에서 놀고 먹으면 나중엔 대체 뭐 하려고 그래? 대놓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눈치를 주시고 제가 집에서 편히 있는 모습이 눈꼴 시렵나 봐요.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도 나가서 한번 일해본 적 없이 전업주부로 지내셨으면서 제가 당장 회사 그만둔 건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쉬는 중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렇게 집에서 놀다 보면 그만두고 싶어진다며 적당히 쉬었으면 빨리 다시 회사 나가랍니다. 원래는 6개월 휴직 후에 복직할 생각과 이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쉴 생각이 반반 정도로 고민 중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저렇게 거품 물고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반발심이 생겨서 더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표를 쓰진 않았지만 시댁에는 아이 중학교 갈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다고 말씀드려버렸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어찌나 실망을 하시던지 제가 회사를 다니던 집에서 놀고 먹던 시부모님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희가 진작에 집도 샀고 집 살 때 받은 대출도 몇 년 전에 다 갚아버린 지 오래입니다. 남편 혼자 벌어오는 월급으로 세 식구 먹고 살고도 충분히 돈이 남고 맞벌이하며 벌어놓은 돈으로 허튼 짓 안 하고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 나오는 현금도 2억 정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당장 일 그만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만 거의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정도면 대출 좀 받아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상가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돈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지금 당장 제가 집에서 살림한다고 해서 절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남편이 몇 번이나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 이야기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 눈에는 남편이 혼자 나가서 돈 버는 모습이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 뒤로도 계속 애 봐줄 테니 회사 복직하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흘려듣고 말았죠. 시부모님 하는 소리들을 콧방귀 끼며 듣지 않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잔소리가 뜸해지더라고요. 이제야 저를 포기하시려나 싶었는데 최근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하시더니 자기 친구 며느리는 나이 35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지금은 애 보면서 일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며느라기, 너도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집에서 쉬지 말고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보는 게 어떻겠니? 진짜 이분들은 내가 집에 있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지 않나 보다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는 회사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휴직 상태라서 언제든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면 연봉 많이 주는 기존 직장을 다니는 게 100번 낫지. 뭐하러 지금 40 다 된 나이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새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쁘기로 손꼽히는 회사 들어가서 10년 넘도록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고 이제 겨우 집에서 쉰 지 2달 좀 넘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조차 제가 집에 있으니 안정된 기분 들고 좋다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며느리 노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나 봅니다. 차라리 뒤에서 궁시렁대지 말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 돈 버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빈둥대고 노는 꼴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텐데 앞에서는 제 눈치 보느라 괜히 다른 집안 며느리 이야기나 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일하러 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 시부모님과 함께 저녁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어머님이 빙빙 돌려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집에 들어앉은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니? 시간 참 빠르다. 이제 슬슬 몸이 근질근질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원래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놀면 병 난다고 하더라. 하시면서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2사람 벌던 걸 1사람 목밖에 못 버니까 예전처럼 돈만 있으면 안 된다면서 아이 학원 보내던 것도 다 끊어버리고 저보고 집에서 아이 교육시키라 하시네요. 괜히 돈 쓰지 말고 어차피 너가 집에 있는데 공부는 애 엄마가 직접 봐줘야지. 돈을 안 벌 생각이면 집안에 새는 돈이라도 너가 막아야 한다. 제가 집에서 쉬겠다고 할 때부터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겠지만 하필 그날따라 제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았고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보라는 둥 선을 넘는 소리를 하시길래 저도 참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저희 생활비를 줄이긴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아이 학원비라고 해봤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인데 어머님, 아버님 용돈으로 50만 원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저희 상황 나아질 때까지는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부모님 2분이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거리셨죠. 저희 집안 돈 관리는 신혼 초부터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해진 용돈만 주고 제가 적금 넣고 생활비 관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가 알아봐서 사게 된 거예요.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기 시작한 건 저희 집 대출금까지 싹 다 갚고 난 이후부터였고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겨우 50만 원이지만 양쪽에 드리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매달 100만 원입니다. 친정부모님은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용돈 드려도 그냥 주지 말라 하세요. 반면에 시댁은 아버님 퇴직하신 이후로는 연금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해서 제가 드리는 50만 원이 크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비를 좀 더 벌기 위해 어머님이 우리 애를 봐주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고작 집에서 손주 3시간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니 어쩌겠습니까? 아마 제가 150만 원 드렸을 때 군말 없이 애를 봐주셨다면 저도 직장 그만두는 일이 없었을 테고 어머님 아버님도 생활비 걱정이 없으셨겠죠. 앞에서 대놓고 용돈 끊겠다고 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시고 저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란 말은 그 뒤로 더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있는데 마냥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겠어요?
다만 지금은 아이한테 소홀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장 복귀할 생각이 없어요. 아직 제 나이 40도 되기 전이고 시부모님께서 그런 속보이는 잔소리하지 않으셔도 제 앞가림은 제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부모님 용돈을 끄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나가서 돈 벌어오란 소리 하면 그때는 평생 시부모님에게 한 푼도 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정작 우리 친정부모님도 저를 믿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얼굴 볼 때마다 불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시부모님이 경제력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며느리한테 용돈 받을 나이에는 며느리 눈치 보고 저를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네요. 돈 때문에 불만 있으면 아버님, 어머님이 다시 나가서 일을 하시던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